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정인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지금 경감 분석 기법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죠. 자,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경감 분석의 전문가적 기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중 선호도 기법 하면서 이것은 전부 다 형식 미학적 기법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형식 미학적 기법의 대중 선호도 기법에는 생태적인 기법, 미적인 기법, 경제학적인 기법, 접근 기법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정량적, 정성적인 걸로 결과치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또 대중 선호도 기법과 생태 미적인 기법 이런 것을 접근하는 데는 형식 미학적인 접근법이라고 했죠. 자, 이제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면요.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자, 잠깐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경감 분석하는데 경감법에서 하는 거 앞에 제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죠. 저번 시간에. 자,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감법에서도 우리가 경감 분석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감법에서도 어차피 경감 분석을 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할 때도 경감 분석, 그 정말에서 경감 분석이라기보다는 경관에 관한 피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서 어떤 도로나 건축물이 들어갔을 때 경관에 어떤 피해가 생기고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그 피해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피해와 그 다음에 그 뒤에 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완화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예측, 그죠?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측을 해서 그 다음에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거, 복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관 분석을 해주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환경영향평가에 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우리가 경감법에서 경감 분석도 사실 유사합니다. 단지 경감법에서 경감 분석은 약간 권고하는 거죠. 그죠? 경고하는 거고, 경관 영향평가도 물론 경고인데, 그래도 조금 제재가 있는 부분이 있죠. 환경영향평가는 조금 약간 뭐라고 그러죠?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경감법에서는 강제법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분석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경감 분석을 할 때, 경감법에서 하는 거는 뭐, 이런 다른 거 있고, 영향평가에서 하는 거는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단지 우리가 강제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강제성이 없는 거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분석하는 내용이 조금 좀 덜한 부분이겠죠. 그죠? 약간 조금 작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충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술자라도 전문가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냥 뭐 설계하는 사람이 대충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용 자체를 줄인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강제냐 아니냐 공고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좀 있겠죠. 그렇지만 분석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감 분석할 때 주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성적인 기법을 사용을 많이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평가 기법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계 해놓고서는 도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도시 계획에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도로 할 때도 이런 분석 방법을 다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단지 내용의 차이는 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시각 기능을 심리적인 어떤 심리와 경험의 평가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앞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였어요. 앞에 시장의 어떤 조사를 해서 우리가 평가 분석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느냐,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에 좀 치우쳐져 있냐, 인지적, 그죠?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하는 어떤 평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가 기법, 그래서 경감법이든 영향평가든 어쨌든 그런 경과는 주로 우리가 정성적인 기법을 많이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요, 다 그렇네요. 요금 정성적인 평가 기법이다라고 해놨죠. 그리고 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감 분석은 거의 뭐 정성적인 기법에 우리가 요즘은 좀 정량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평가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요인들을 다 서로가 분석을 해서 그죠? 뭐 스케일 기법으로 분석을 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결과 분석 도출을 해낸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자, 여기에 주로 어떤 걸 평가 분석을 하느냐죠. 그죠? 어떤 유형을 어떤 분석이냐라고 하면은 평가 분석에는 우리가 경관의 어떤 형태, 어떤 주로 어디에 파헤쳐져 있고 어느 정도 파헤쳐져 있고 어느 부분에 파헤치고 어느 정도 파헤쳐져 있는가, 그래서 경관의 어떤 형태가 어떻더라, 그리고 상태, 어떤 상태,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색채, 어떤 색채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합니다. 그죠? 자,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죠. 근데 저는 왜 그런 게 학교 다닐 때 그 기사 공부할 때 그 기억이 다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뾰족한 곳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시각적으로 아주 예민한 곳이다. 그런 것을 많이 배웠죠. 그죠? 자, 이제 이런 것의 어떠한 형태와 상태입니다. 살림의 상태라든지, 자, 그러면서 이런 것을 평가 분석을 하고, 자, 그런 분석을 하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심미적인 요소. 자, 이제 이런 것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분석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어떠한 분석 방법.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 분석. 우리가 이런 것도 평가 분석할 때 방법이 시각적인 효과의 어떤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심미적 요소의 어떤 계량화 방법. 자, 계량화 방법은 앞에 선호도의 어떤 기법도 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표, 그죠? 지표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물론 메시 분석법도 있습니다. 메시 분석은 각각의 어떠한 그 경관의 형태를 몇 메다마다 다 잘라서 우리가 분석하는 기법이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정량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량이라고 하죠. 계량이라기보다는 정량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있는 것이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시각회랑 분석법입니다. 그죠? 자, 사진 분석법도 있어요. 자, 사진 분석법은 요즘은 GIS나 GPS로 우리가 분석하는 기법이죠. 요즘 두 가지 다 많이 쓰는 겁니다. 사실 메시 기법도 쓰는데 요즘은 메시 기법도 사실 사진 분석을 하면서 메시까지 플러스 시키는 거죠. 전부 다 하나 다 잘라가지고 그리드화 시켜서 우리가 어떤 불량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낸다든지, 그다음 우량 요소를 살리는 기법이라든지, 그래서 사진 분석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시각회랑 분석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다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이죠. 이게 우리가 정성적 분석을 많이 씁니다. 심미적이나 그 다음에 시각적 효과 분석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시각회랑 분석이나 시각 심미적 요소 이런 것은 전부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성적인 분석 방법이고요. 사진 분석 이런 거 GIS를 이용해서 메시 기법하고 같이 써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써죠. 얼마 전에 그 문화재 어떤 그 기법 하면서 문화재 그 지표조사 할 때, 그죠? 지표조사 할 때 우리가 지금 내주는 방법이 사진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제출하는 요소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런 방법이죠. 그죠? 현황부터 시작을 해서 현황에 우리가 건설을 할 때 그 부분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사진을 분석을 하고 현황하고 개발했을 때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사진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지표에 밑에 있을 때 이런 형태, 그다음에 아니면 수중에 있는 모습, 이런 것은 전부 다 사진 분석 GIS 기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로 도출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조사 방법이었어요. 조사 방법이고요. 수요 예측, 수요 편입 분석의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 중에 하는 것이 수요 편익의 어떤 방법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성이냐 정량이냐 이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정량의 기법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조사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성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정량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우리가 경관 분석 같은 경우는 정성적인 방법, 왜냐하면 인지 기법이니까 인지를 위한 방법이고 선호도 기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다가 사실 플러스 정량도 쓴다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정성적인 것만은 안 쓰죠. 그죠? 그것만 올리하진 않습니다. 자, 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지금 전부 다 지금 조사 방법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조사 방법은 다 뭐죠? 다 시장조사고 다 사회조사 방법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계속 지금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이 그 이 단어가 나올 때 이 권한이 뭔지를 자꾸 아셔야 돼요. 권한을 알아야 여러분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미든 선호도든 지금 뒤에 우리가 점점 선호도가 많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포인트는 결국은 우리가 경감 분석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계속 옆으로 줄 치어서 보면 한참 요 밑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요 밑에 들어오는 거 요것만 우리가 설명을 하면 굉장히 답이 편협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 자체를 전부 다 끌고 들어오는데 무엇을 끌고 들어올 것이냐를 위해서 지금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석 방법들이 있다는 거. 자, 이런 방법들에서 지금 나중에 지금 산림경관 유형이 나올 건데요. 정말에서 시각회랑 기법이죠. 그죠? 시각회랑 기법을 해줄 겁니다. 시각회랑 기법은 앞에 지금 계속 더 있은 상태에서 우리가 한참 들어왔죠. 시장조사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정성정량방법 중에서 뭐가 있는데 요 안에 지금 경감 분석 중에 하나 있었고 경감 분석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 시각 분석, 심미연속 그리고 시각 해락 분석. 자,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요만큼 지금 한참 요만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 점점 잘라진 그러니까 세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 단답형이나 우리가 용어 해설의 어떤 부분으로서 우리가 단답형을 요구할 때는 조금 좀 섬세한 내용들이 들어갈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문제는 괜찮아요. 근데 모르는 문제가 우리가 한 80, 90% 나왔다. 이럴 경우는 이 문제가 어느 줄기에서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이 여러분이 한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내용들 자체가 어디에서 어디 나왔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 라는 것이 우리가 시각회랑의 어떤 내용도 같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한 몸체잖아요. 그죠? 한 바디이기 때문에 그 바디의 어떤 특징들이 다 요 하나의 조사 방법 중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공부할 때 기술사 공부의 중요점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모르는 문제가 의외로 우리가 시험 칠 때요. 모르는 문제도 많이 나올 뿐 아니라 문제 자체가 정말 교수님이 물을 때 조그만한 것 자체를 묻지는 않습니다. 무슨 그 기사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 그리고 또 그렇게 쨍한 것을 우리가 또 가지고 깔짝깔짝 그릴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기사 공부를 끝내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앞에 계속 한번 되뇌이 주는 거죠, 지금.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시각회랑 하면서 뭐가 나냐 앞에 이제는 이제 기사 공부였죠. 산림경관, 이용, 정경관, 지연경관, 유효경관, 촉정경관. 자, 이게 시각회랑 분석까지 해주고 관계경관. 자, 이거 저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사이기 때문에. 저는 기사 공부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분석 방법이 어디서 나왔고 어떨 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체의 도시계획이나 그 다음에 도로할 때 우리는 심사를 하는 입장이야. 심의를 해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경관이 어떻고 뭐 이거는 필요 없고 우리 그 기사시험 때 다 쳤어요. 그죠? 여러분 기사시험 안 쳤나요? 저는 오래전에 쳤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쳤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산림경관을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관 분석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시각효과나 심미적인 효과, 그 다음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각회랑 분석 다 같은 어떤 내용으로 사실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각회랑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LCP 우리 점을 정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장 어떤 중심점을 정해서 우리가 그 점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경관, 정말 여기에 지금 산림경관에서 정경관, 그 다음에 지형경관, 위협경관, 뭐 관계경관에서 어떤 경관이 좋은가를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하죠? 이것은 산림의 개발을 했을 때 아니면 산림의 훼손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영향이 오더라. 그리고 어떤 우리가 산도 그냥 일직선으로 안 깎잖아요. 그죠? 구불구불 깎죠. 그래서 시각해랑에 가장 해보니까 이 요소는 굉장히 좋은 요소더라. 아니면 위호 요소로서 이 부분은 굉장히 보존할 가치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도로가 들어왔을 때 보존이 이렇게 훼손이 만큼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복구를 해줄 것인가? 훼손의 정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시각 해랑을 할 때 L 시점을 하나만 정하진 않죠. 그죠? 몇 군데 정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경관, 여기 지금 산림경관의 유형 중에서도 정경관 중에서도 어느 포인트를 잡아서 L 시점을 정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럼 시각 해랑 분석의 가장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에 따라서 각각 L 시점을 정하면서 정경관, 지형경관, 위협경관, 초점경관, 뭐 일시적인 경관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이런 것에 각각의 포인트마다 지형경관의 시각적 효과나 심미적인 요소는 뭐가 있더라. 이런 게 더 필요한 거죠.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뭐 위협경관은 우리가 기사 공부할 때 기억을 해보면은요. 위협경관은 뭐 숲에 둘러싸여 있는 경관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그냥 한글만 풀어봐도 알아요. 그죠? 자,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LCP점을 제가 정해서 내가 눈앞에 보였을 때 어떤 해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 그대로 유효 공간에는 어떻고 그 다음에 시각 이런 곳의 공간은 시각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심미적인 요소는 뭐가 있더라. 그 안에 그죠? 시각 해랑 입장 해랑은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해랑이잖아요. 쭉 일직선으로 나갔을 때 내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에 내 눈 각도 안에 들어오는 곳 그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경관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시각적인 요소 어떤 게 있고 심미적인 요소는 어떤 게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 경관으로서 어떤 요소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분석을 해주는 거죠. 자, 뭐 때문에요? 결국은 보호나 그 다음에 보존해야 될 요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복구해야 되는 요소도 있겠죠. 자,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할 때 영향,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더라.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산림의 어떠한 기본적인 형태, 경관의 형태, 어떤 상태이고 어떤 요소, 어떤 색채이고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해서 경관에 어떤 영향을 개발 시 영향과 이 영향에 따라서 어떤 보존을 해주고 복구를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경관을 평가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분석 기법을 우리가 시각 해랑 분석 기법을 사용을 주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관의 어떤 종류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묻는 게 아니고요. 산림 경관의 유형 이러니까 여러분 몇 해 전에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산림 경관의 유형 이러니까 전부 다 이걸 적고 옵니다, 여러분. 이걸 적고 오는데 그 유형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형 다 적어야 되는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산림 경관을 왜 하고 어디서 나오고 평가 분석하는 방법이고 경관법에서는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어떤 요소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경관 분석에는 어떠한 조사 방법이 있는데 그 조사 방법은 아까처럼 LCP점을 정해서 그 어떤 경관 요소마다 형태, 상태, 그 다음에 색채, 요소, 영양 요소를 정해서 이런 영향 미치는 영향과 어떤 점들을 해서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복구하는 방법을 내기 위해서 산림경관을 유형을 정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지형경관 있고 유형경관 있고 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 해야만이 우리가 영양을, 우리가 요소를, 시각해령의 어떤 요소를 따져보니까 이런 말 그대로 경관 형태의 유효하는 공간의 형태가 있더라라든지 초점의 경관의 형태가 있더라라든지 이렇게 하나의 유형의 종류가 있더라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조그마한 요소죠. 그죠? 그것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소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그 많은 것 중에 그 요소 중에 왜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왜 어떤 분석 방법을 쓰고 어떤 평가 방법을 쓰고 그리고 이런 평가 방법을 쓰는 것은 또 뭐 때문에 해주는가 라는 것이 우리가 기술사로서 풀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적는 것이 아니라는 거. 진짜 다 그래서 적어 와요. 세 가지 요소가 어떻고 여기 뭐 보조적 유형이 어떻고 저떻고 이거 기사 문제에 나왔던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술사 답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어떤 공원의 어떤 공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도시에 이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원 녹지를 배분하는 방법이야. 말 그대로 이거는 경관 분석이 아니고 이미 분석을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분석이 없는 방법일 때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레크레이션 배분 방법, 레크레이션 접근 방법 중에 또 하나죠. 이것도 그래서 저번 시험에 나왔더랬어요. 저번 시험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배분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제가 조사 분석 평가하는 쪽으로 사실 파트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